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최정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뒷미트임 수술 어떻게 하니?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평소 환자분들이 저에게 많이 하는 질문들을 모아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지금 시작할까요?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최정훈 원장입니다. 요즘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의 고민은 쌍꺼풀을 했는데 눈은 시원해 보이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눈을 더 변화시키고 싶고 또 키우고 싶고 한데 병원마다 트임이 된다 안 된다 많은 이야기를 해서 많이 헷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뒷미트임은 아직 원장님들 사이에도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수술 방법도 무조건 이게 좋다라고 확립되어 있지 않고요. 결국 이 수술은 원장님의 임상 경험과 환자분들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원장님, 뒷미트임이란 무엇인가요? 뒷미트임은 뒤트임과 밑트임을 합친 말이에요. 엄연히 두 수술은 다른 수술이에요. 뒤트임의 경우에는 두 손가락으로 눈을 벌렸을 때 눈끝에 만져지는 눈뼈의 위치에 따라 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고요. 안구의 돌출 정도, 피부의 두께에 따라 3에서 7mm로 다양해요. 그 공간을 절개해서 안쪽의 연부 조직 위치를 바깥으로 옮겨줘서 눈꼬리를 확장하고 흰자의 노출을 늘려주는 방법이에요. 디자인에 따라 수술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흉터가 안 보이는 위치까지 환자분들이 원하는 눈 모양에 따라 디자인을 바꿔서 수술하고 있어요. 밑트임 같은 경우는 두 손가락으로 눈 밑을 살짝 뒤집어서 결막을 노출시키고요. 그쪽에 살짝 절개를 하거나 비절개로 안쪽에 있는 근막과 건판을 묶어주는 수술이에요. 이 수술은 매몰법처럼 유착을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눈을 뒤집는 게 아니라 안으로 말리게 해서 내리는 수술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검은 눈동자와 흰자 사이 공간을 아주 미세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고정해서 환자분들이 원하는 모양을 최대한 만들어주고 있어요. 요즘 이 두 수술은 따로 하기보다는 같이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뒷미트임 또는 듀얼트임, 멀티트임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도 한번 병원에 뒷미트임 상담을 갔는데 병원마다 뒷미트임을 할 수 있다, 없다 원장님들이 다르게 말씀하셔서 너무 헷갈려요. 왜 그런 건가요? 이건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뒷미트임은 사실 교과서에도 잘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장님들마다 부작용이라든지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기 때문이죠. 다른 수술에 비해 만들어진 것도 얼마 안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환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환자분들은 강아지상의 순하고 똘망똘망한 눈을 원하는 분도 있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뒷미트임 디자인을 살짝 내리고 밑트임도 약간 내리는 방향으로 하고요. 만약 고양이상이면서 길고 시원하게 트여 있는 눈을 원하면 뒤트임을 좀 더 많이 하고 밑트임은 거의 끝부분에 살짝 고정해서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죠. 당연히 온팡 들어가 있는 눈이나 피부가 두꺼운 눈들은 뼈까지의 거리가 좁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병원마다 태자를 맞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수술 공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최대한 내 얼굴에 어울리는 범위에서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랑 상담했을 때 저는 환자분들께 안 된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자님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원장님, 그래도 효과가 좋은 분들이 있겠죠? 어떤 눈을 가진 분들인가요? 내 눈이 약간 돌출되어 있고 손으로 눈끝을 당겼을 때 잘 드러나는 피부를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눈 밑의 피부가 살짝 눈꼬리가 올라가듯이 눈동자, 검은 눈동자가 살짝 가려져 있는 상태가 밑트임 효과가 좋고요.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환자분마다 원하는 이미지가 다 다르거든요. 굳이 좋다 안 좋다를 나눌 필요는 없어요. 원장님이 수술하기 편하다 안 편하다의 정도겠죠. 함몰 눈이라든지 삼배간이 심한 눈이라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 항상 환자분들에게 원하는 눈 모양 사진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연예인의 예를 들어 볼게요. 한예슬 씨는 정말 뒷미트임 효과가 좋은 눈이거든요. 고양이상이 대명사죠. 하지만 이분을 강아지상으로 만들면 좋아할까요? 항상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에 맞춰서 어울리게 디자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고현정 이분은 반대죠. 이분도 뒷미트임 하기 좋은 눈이지만 강아지상을 고양이상 눈으로 바꾸면 제가 팬분들한테 아주 혼날 것 같은데요. 물론 저도 상담 시 주의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이 약하신 분들이라고 말하죠. 나이가 들어서 눈에 탄력이 너무 없거나 평소 결막염 심하고 눈물 흘림이 심하신 분, 또 속눈썹이 말려 들어가는 분들은 미리 부작용 이야기를 해요. 눈의 모양은 만족하더라도 생활하기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말려야 합니다. 삼배간이 심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삼배간은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눈 밑에 흰자가 많이 보이는 게 사주가 안 좋다고 이전에 싫어했거든요. 근데 요즘 연예인들이 삼배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오히려 삼배간을 만들어 달라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은 상담하면서 본인의 미적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 뒤밑 트임 수술 후 주의할 게 있나요? 일주일 이후에 실밥을 뽑게 되거든요. 근데 뒤쪽 피부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잘 벌어질 수 있어요. 최대한 손으로 안 만져야 하고요. 수술 직후에는 눈이 건조하게 느껴지거나 눈웃음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놀라세요. 이런 증상들은 일시적인 부작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처방한 안약을 잘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일 놀래하시는 게 결막이 부어오르는 결막 부종이 나타날 수 있는데 처음 겪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당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병원으로 직접 전화를 주셔서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물론 이 결막 부종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환자들 사이에 뒤밑 트임 장인으로 유명하시던데 원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세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디자인이에요. 환자분들마다 원하는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그 이미지에 맞춰 디자인을 하고 좀 더 정교한 디자인을 위해서 눈 아래쪽을 세 부위로 나눠서 그 방향과 실 고정 강도를 다르게 조절해요. 그래서 눈 모양을 원하는 대로 잡아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부작용이에요.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 수술은 부작용이 많다면서요. 그래서 무서워요 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수술이든 과하게 하면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단 첫 번째 D거자가 된다는 부작용이 있어요. 이거는 그레이 라인이라는 정상 조직을 잘라버려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레이 라인을 유지하는 수술 방법을 쓰고요. 두 번째, 결막 부종의 경우는 과하게 지혈한다든지 국소 마취를 잘못 넣어서 생기는 문제라서 최대한 붓기 없이 정교하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눈웃음이 안 된다는 것은 밑트임을 과하게 뼈막에 걸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강도와 고정 위치를 조절만 한다면 그런 문제는 생길 수 없습니다. 수술 중에 다 확인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제 수술은 수술 당일에도 붓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풀거나 모양 조절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뒷밑 트임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을 모아서 나름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렸는데요.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나요? 뒷밑 트임은 원장님들마다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다양하게 상담받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저에게도 꼭 오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